미니의 이야기 샵7.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농수산물 유통 쪽에서 일하는데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해오셨던 일이고요. 남편은 회사다가 저와 결혼하면서부터 아버님 밑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2년 전부터 아버님이 이제는 힘에 부치신다며 남편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형제로는 늦둥이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중학생 시누이를 두고 분가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아버지는 고지식하신 편이에요. 평소에 무뚝뚝하시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잘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거기다 깔끔하셔서 시집살이를 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지저분한 거와 말대답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키울 때 아이 돌보느라 청소를 조금 소홀히 해서 청소 상태가 시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변명을 하게 되면 더 크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혼이 날 때는 그냥 나 죽었어 하면서 잘못했습니다만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마주하면 무섭고 불편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누이 결혼시키면서 저희도 이참에 분가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분가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실 줄은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아버님이 역정이 나셔서 그러시나 했어요. 남편이 아버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그런 거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노년에 편하게 혼자 계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가하면 좋지만 아버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주방에는 식사하실 때만 들어오시던 분이셨거든요. 저희가 분가하게 되면 우선 아버님 식사는 어떻게 혼자 해 드시고 깔끔하신 성격에 또 빨래나 집안 청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고집을 꺼지 않으셨고 우리 부부는 시누이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하고 애들하고만 사니 참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일입니다. 분가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시누이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식구들 전부 제주도로 여행가서 여름휴가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며 더운데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시며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네가 설득해서 아버님이 마지못해 같이 가신다고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시누이가 방 2개짜리 콘도를 예약했고 나머지 경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시누이네와 사이버지가 방에서 자고 저희 식구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첫째 날은 별탈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둘째 날 시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일하시느라 또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제주도 한번 같이 못 오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위도 보고 자식 손주랑 같이 제주도 왔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시아버지는 식사하실 때 꼭 반주를 하셨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생각에 조금 과음을 하셨습니다. 술에 취하신 시아버지를 반에 눕혀드리고 저희들끼리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며 여행의 아쉬움을 달랬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 새벽에 인기척을 느끼고 깼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불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무슨 일이신가 여쭤봤어요. 아버님은 조용하라고 애들 깨겠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양요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실금 패드를 착용하시고 주무셨는데 그날은 과음으로 인해 깜빡하고 그냥 주무시다 이불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부끄러우셨는지 제 눈을 못 쳐다보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프런트에 젖은 이불을 가져다주고 새 이불로 바꿔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옷을 화장실에서 빨았습니다. 옷을 빨면서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강인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뵈니 여느 노인분들과 똑같이 등이 굽으셨고 왜소해지셨네요. 연세가 드셔서 이젠 가력이 딸리시다는 걸 또 말씀은 항상 통명스럽게 하셔도 속은 안 그러시다는 걸 지금껏 왜 몰랐을까요?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분가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자식들 앞에서 나약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셔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집안일을 직접 하셔야 하는 고충을 감수하고 저희를 분가시킨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내색은 안 하셨지만 평생을 시어머니를 그리워하셨는데 거기에 아프시기까지 하시니 얼마나 더 보고 싶으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며 아버님 옷을 빨래하다 손을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방 청소까지 다 끝내고 나니 새벽동이 트더군요. 저는 아버님께 잠깐 산책하실 거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래 가보자라고 하시며 나서셨어요. 저는 아버님과 말없이 한참을 걸었습니다. 걸다 보니 벤치가 있었고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남인가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잖아요. 아범만 자식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아프신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프신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잘 지냈잖아요. 제가 미리미리 아버님 건강 챙겨야 했었는데 죄송해요. 남편하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할게요. 대신 서울 올라가면 저희 다시 아버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마음 약하게 잡수지 마세요, 네?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손을 꼭 잡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잡고 있는 아버님의 고생 많이 하신 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후기 사연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아버님과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홀로 계신 아버님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합가를 하였고 저는 아버님과 약속한 대로 다른 가족에게는 비밀로 한 채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닙니다. 한방 치료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뚜렷하게 차도를 보이고 않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많이 변하셨어요. 저에게 살갑게 말도 걸어주시고 마실 다녀오실 때 시장에 들려서 저 먹으라고 먹을거리도 사오세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에는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면 뭐라고 하실까봐 눈치 보기 바빴는데 요즘은 잘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은 저희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저에게 얼른 커서 자기도 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하네요. 딸에게 그 말을 들으니 더 힘이 났습니다. 여러모로 합가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